자, 8시 56분 기준에서 단기 공략주 일단 문자가 먼저 나갔고,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거래 대금이 또 수반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군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는 무엇보다 거래 대금이 형성이 돼야 돼요. 어제 기준에 이제 이미 형성을 해두었던 SFA 반도체 같은 경우를 어제 이제 2천만 주의 거래량을 기준을 잡아드렸어요. 그게 1,000억의 수준이 됩니다. 그 정도 나오지 않으면은 변동성이 15%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. 그리고 2천만 주 기준 잡으면 개장 초에 40만 주는 실려야 되겠고요. 그리고 9시 10분까지 2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. 그 정도 실리는지 개장 초 1, 2분 동안에 지금 8만 주 정도 실리게 된다면 그 정도 실릴 수 있습니다. 어제 기준에 이제 5,500원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오늘도 뭐 시초가 기준에서 좀 들여다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한광통신의 경우를 우리가 3천만 주 기준을 잡아놨고요. 그렇게 되면 60만 주 정도 실려야 되는데 글쎄요. 8만 7천 주 실리고 60만 주 이상 실리는지 시가총액 2,300억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5% 수준의 갭상승 부분까지 또 최대 10%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. 장중 변동성 기준에서는 15%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데 거래량이 3천만 주 기준이니까 9시 10분까지 300만 주 실리는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. 그게 안 실리면 못 들어가요. 나무기술 마찬가지에 1,300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도 2,500만 주 정도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이 나무기술의 2천만 주로 좀 공격적으로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렸어요. 그럼 40만 주, 개장주에 40만 주, 9시 10분까지 200만 주 거래량 꼭 확인하시고요. 양봉이 꼭 나와 있어야만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알소프트 마찬가지로 2천만 주 거래량 잡아드렸기 때문에 40만 주. 이쪽은 지금 19만 6천 주니까 40만 주 개장주에 실릴 수 있겠죠. 2,900억짜리고 최대 폭은 10%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어요. 양봉 기준에. 그리고 9시 10분까지 최소 알소프트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은 실려 있어야 그리고 또 양봉으로 형성돼 있어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머큐리의 그 1,450억 시가총액 감안하면은 13% 뜨고 시작하면 따라붙기 어려워요. 1,000만 주 정도의 그 거래량 그렇게 해서 20만 주 또 9시 10분까지 1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13%까지 따라붙는 건 버겁습니다. 10% 미만일 경우 그 다음 장중 그 개장되고 나서 거래태주고 15%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전파기지국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예요. 전파기지국에 2,500만 주에 대한 거래량 50만 주 실려야 되고 10%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계속 250만 주 형성되는 모습, 양봉의 모습, 또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도 거래량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. 500만 주니까 대략 10만 주 정도 보시고 50만 주가 9시 10분까지 터져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흐름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강약품 파미셀은 거래량이 좀 못 미쳐요.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 부분 먼저 놓고 보시고요.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이 2.41% 나오더라도 거래량 없으면 따라붙기 힘듭니다.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십시오. 그래서 시초가 이후에 양봉으로 뻗어가는 모습 속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갭상승이 3%예요. 갭상승 3%에 DB하이텍의 거래량 일단은 300만 주 정도만 실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300만 주면 60만 주가 좀 실려줘야 되는데 계속 60만 주가 형성되는지 아니면 음봉으로 눌려져서 따라붙기가 버거운 상황이 되는지 그 정도 부분 놓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기준에서 시장의 흐름이 11포인트 강세이기 때문에 IT주들 쪽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나스닥 쪽의 강세 부분도 연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IT 쪽의 경우에도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보셔야 됩니다. 네이버 오늘 뭐 상당합니다. 지금 3%의 강세 음봉까지 내려와 있는데 19만 원 찍고 나서의 흐름이에요. 그러면 어지간해서 네이버 차익 실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빠르게 돌려주지 못하면 그러면 차익 실현 기준을 10%를 잡아서 20% 비중으로 줄입니다.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일단 그 17만 원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요. 무리해서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어요.
그죠? 그래서 만약에 음봉으로 형성되고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오전장에 17만 원 공방이 지켜지느냐 여부 확인해서 차익 실현 기준 잡을 거고요. 만약에 거꾸로 19만 원 넘긴다. 그럼 또 10% 편입입니다. 신규자들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. 아시겠죠? 그런 맥락에서 대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이버 오히려 극대형주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.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이제 어떻게 할까요? 질문이 좀 있었는데,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단기 매매 스윙 들어간 게 19,500원 마지노선 편입단가예요. 지금 뭐 2만 원인데 거래량이 11% 개장 초에 전 거래일 대비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유지, 그 다음에 신규 편입도 양봉이 유지가 되면서 거래가 계속 수반이 된다면 그대로 편입 기준까지 스윙 5%에서 10%까지 설정 범위 잡아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저쪽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흐름 만약에 쭉 뻗어 올라가면은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잡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보합권에서의 등락이 계속된다면 차익 실현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. 네이버는 어떻게 한다고요? 19만 원 넘기면 10%의 편입 기준입니다. 그리고 지금 문자를 네이버 같은 경우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30% 비중을 갖고 있는데 네이버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것도 18만 원이고 17만 원에 지난주에도 17만 원에 들어갔죠. 그래서 이런 종목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. 19만 원 네이버 같은 경우에 19만 원 재돌파시 시초가죠. 그래서 지금 갭상승에 거래량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. 19만 원 재돌파시 어떻게 10% 비중 편입입니다. 그리고 오히려 18만 6,500원을 이탈할 경우 18만 7천 원으로 할게요. 죄송합니다. 18만 7천 원을 이탈할 경우 10% 차익 실현, 기존 물량 10% 차익 실현, 그죠? 그렇게 해서 20% 비중 유지, 23만 원 목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재편입 기준도 설정할 수 있어요. 기존 물량의 경우 18만 원, 18만 7천 원 이탈 시 10% 차익 실현, 20% 유지, 그리고 23만 원 목표 기준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단문 문자를 아예 공개적으로 차익 실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내드리고요. 이 가격에 대부분들 편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많이 못 잡으실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이 가격에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오히려 넘기면 편입입니다. 오늘 같은 날 편입할 수 있는 거예요. 예.